네, 먼저 이번 주 증시 테마로 열어갑니다. 시장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테마가 뜨거지고 하는데요. 옥석을 가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너에서는 업종을 진단하면서 새롭게 형성될 만한 증시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잡아봤습니다. 제약바이오 동향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으로 코너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옷차림이 얇아지면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 많으시죠? 체중 감량이 어려운 비만 환자는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16kg을 빼면서 비만 치료제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산업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이 쏙 빠진 모습으로 등장한 일론 머스크, 그의 다이어트 비결은 바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 GLP-1 기전의 비만약으로 현재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1위를 차지하는 삭센다의 후속작입니다. 이 소식으로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GLP-1 효능제가 비만 치료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GLP-1 효능제인 삭센다가 비만 치료제 처방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GLP-1 효능제는 비만 치료제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럼 GLP-1이란 무엇일까요? GLP-1이란 글루카곤양 펩티드 1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의 생리적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비만과 당뇨, 비알코올성 지방 감염에도 모두 약효가 나타나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신약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5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GLP-1 효능제인 위고비와 삭센다의 22년 매출은 전년비 각각 346% 그리고 52%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GLP-1 시장은 세계적인 허가국을 넓히고 생산을 확대하면서 점점 더 넓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선 펩트로는 한 달에 한 번 맞는 GLP-1 주사제를 개발 중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빅파마와 다른 물질로 한 달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논의하고 있고요. 동아이스트는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인 DA1242를 연구 개발하는데요.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제인데 글로벌 임상 일상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휴메딕스도 HLB 제약과 지난 21년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1, 2주에 한 번 주사하는 GLP-1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직접 비만약을 생산하진 않지만 위탁 생산이 기대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없어서 못 파는 비만약, 위고비의 위탁 생산을 한미약품이 맡을 수 있다는 기대인데요. 이 한미약품이 이를 수주한다면 1조 6천억가량의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30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5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종양학과 면역학 분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 규모인데요. 1980년 제약업계를 퀀텀 점프시켰던 고혈압 치료제처럼 비만 치료제가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하이투자증권 이호철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인류 공통의 소망, 저는 3대 소망이라면은 암, 당뇨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탈모, 비만, 치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탈출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약바이오와 관심을 가질만 한데 사실 장기간 부진했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 주가가. 그러다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것 같다 또 지난주에는 또 주춤했어요. 네. 요즘 그 제약바이오 테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글로벌 제약사를 꼽자면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를 들 수 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최근에 혁신적인 비만 신약을 출시한 부분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보의 위고비, 릴리의 마운자로는 기존 비만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장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어도 살 안 찐다는 것만큼 부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제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16kg 감량을 했다 이런 거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결국 이제 이 위고비 미국에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성분이 GLP-1.
이 효능에 대해서 이제 연구원님도 주목을 하셨는데 네. 이 GLP-1 성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GLP-1은 사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네. 이게 호르몬 이름이군요. 네,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이제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이제 역할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또 맛있는 맛도 좀 덜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로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고 그래서 장기간 투약 시 체중 감소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실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살이 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호르몬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호르몬이라는 게 원래 식사 후에 잠깐 분비되고 금방 분해가 되게 되는데 이제 인공적으로 이 호르몬 유사체를 넣어줌으로써 그 효과가 오래 가도록 하는 원리이고요. 일단 이제 음식물 섭취량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이제 이 약물을 사용하면은 그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즘 먹방 유튜버들 보면 네. 그렇게 한꺼번에 폭식을 하고도 살이 별로 안 찌는 거, 그 사람들은 이런 GLP-1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에요. 사실 뭐 그런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섭취해도 그러니까 흡수가 좀 덜 되는 편일 경우가 많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 GLP-1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니까 이제 적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좀 더 연관이 깊다고 보시면 적게 먹어도 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군요. 네. 원래 이 성분의 용도가 당뇨 치료제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비만에 효과 있다는 얘기는 일종의 부작용 아닙니까? 사실 맞습니다. 원래 이 GLP-1이 처음에는 이제 비만 전에 당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이 빅토자라는 제품에서 말씀하신 체중 감소 부작용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역이용해서 이제 노보가 이 빅토자와 같은 성분으로 비만 치료 임상을 진행을 했고 그걸로 FDA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그게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삭센다입니다. 저거 뭐 프로페시아라고 하나요? 그 전립선 치료제가 왜 네. 알모에 효과가 있다. 네. 그다음에 비아그라가 또 어떤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나 비슷한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부수 효과로 네. 저 치료제가 되는 거네요. 네. 자, 일론 머스크가 활용했다는 이 비만 치료제 위거비가 국내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노보 노디스크가 삭센다 후속 약물을 내놓은 신약인데요. 삭센다에 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된 건가요? 먼저 투약 횟수가 7분의 1로 줄었습니다. 네. 위고비가 이제 매일 배나 허벅지에 주사해야 되는 제형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삭센다가 삭센다는 배나 허벅지에 매일 주사해야 주사를 했었는데, 맞아야 되는 네, 피하 주사 제형입니다. 그런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체중 감량 효과도 더 뛰어납니다. 이제 위고비는 삭센다의 9% 대비해서 이제 16%로 거의 2배 가까이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또 확인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뭐 효과가 있는 걸로 현재는 보이는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다시 체중이 늘어난다. 이게 실제 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요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사실 이런 정도면은 비만을 완전히 정복할 치료제라고 하기엔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치료 중단 시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뭐 비만이라는 질병도 사실 당뇨나 고혈압처럼 이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운동도 이제 계속 병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비만 시장이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위거비를 포함해 4개 제품이 FDA 공급 부족 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인데요. 약을 통한 다이어트 시장이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시장 규모 어느 정도로 지금 가늠합니까?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이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두 제품의 매출만 합산해도 5년 내에 연매출 한 10조 원까지 달성 가능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제품의 환자 한 명당 매출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미국에서만 비만 인구가 1억 명이 넘고 이 1억 명의 1%인 100만 명만 확보를 하여도 두 제품 합산 연매출 10조 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 FDA 그 공급 부족 의약품으로 뭐 위고비뿐이 아니라 이제 일라이릴리아 마운자로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성장세 가파른 것 같습니다. 마운자로가 내년 비만 치료제 매출 1위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셨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마흔자로는 체중 감소 효과가 23%로 위고비의 16%보다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높네요. 예. 네. 그래서 위고비 대비해서 1년 정도 늦은 작년 5월에 마운자로가 출시되었지만 출시 7개월 만에 이제 매출이 거의 6천억을 넘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침투가 빠르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마운자로가 매출 1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그 언급하셨는 게 위고비나 마운자로 이제 1인당 투여할 할 때 기대되는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 어느 정도 기간을 투약을 했을 때 그렇게 들은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네, 1년 내내, 1년 52주 내내 1년에 했을 보통 때, 네, 소비자 가격으로 한 160만 원 이상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리베이트나 뭐 도맥 수수료 이런 거를 빼고 회사에서 인식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네. 환자가 내는 건 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이 GLP-1 효능제의 공급 부족 이슈를 고려했을 때 미생물 기반 생산 시설을 보유한 한미약품의 위탁 생산 수주가 기대된다 이렇게 했는데 한미약품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GLP-1이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이제 기존 화학 의약품과 다르게 제조도 어렵고 이제 설비 증설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노보나 릴리도 증설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공급 부족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GLP-1은 이제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인데 이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 미생물을 활용해서 제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미약품이 이 미생물 기반 생산 설비를 상당히 큰 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수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1세대 바이오 약품보다 더 구조도 크고 복잡한 2세대 바이오 약품은 항체 의약품이라고 해서 네.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분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1위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GLP-1은 동물 세포가 아니라 미생물 기반으로 만드는 1세대 예. 바이오 약품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수주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여튼 만드는 기술에 관한 한은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저 탑 티어를 개발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만은 그거를 만들어내는 수준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당뇨병 치료제. 이거 저는 이제 바이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네. 에페글레나타이드. 네. 이게 당뇨병 치료제죠. 그다음에 네. 지속형 글루카곤 유도체인 랩스글루카곤 아날로그를 병용 투여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 전임상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이 신약 후보 물질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한미약품이 R&D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인 부분을 뭐 그동안도 여러 번 입증을 해왔는데 이제 해당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이제 임상 실험 결과까지 좀 확인되고 나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요거는 그럼 동물 임상을 하는 2세대 바이오 약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 동물 세포로 만드는 이제 항체 의약품을 2세대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펩타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1세대의 바이오 의약품에 해당을 하고 이제 사람한테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동물 임상을 한다.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전임상이 결국 동물 실험이라고. 제가 제약 바이오는 정말 어렵다는 걸 맨날 느끼는데요. 네. 예. 한미약품 목표 주가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한미약품은 뭐 수출, 내수에서 모두 실적이 성장할 회사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비만주사 위탁생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시점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실적 추정치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제 39만 원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혹시 저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국내 시장에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위고비가 되었든 마운자라가 되었든 뭐 둘 다 결국 국내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생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산 부분에서 네, 좀 지리적으로 좀 이점이 있는 운송비 절감 효과가 있고 또 FDA 실사를 이미 통과할 만큼 좀 그동안의 레퍼런스가 잘 쌓여 있는 그러한 한미약품의 이제 위탁으로 생산을 의뢰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는 아주 강점이 있는데 네. 또 우리가 저 한미약품이 또 신약 후보 물질을 상용할 때 그때 되는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겠네요. 네. 자, 제약바이오 모처럼 최근에 기지개를 켜는 듯했는데 또 지난주부터는 좀 조정입니다. 네. 이 2분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동안 상승 여력이 큰데도 이제 주가 조정을 좀 오랫동안 받았던 회사들의 투자하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을 보여줄 한미약품, 그리고 또 임상 타임라인이 좀 앞당겨진 레이저 티닙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양행, 그리고 휴미라 시밀러 출시를 앞둔 또 미국 출시를 앞둔 셀트리온 이러한 회사들이 특히 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기대를 먹고 사는 게 제약바이오지만 뭐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호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